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주민수입니다. 항상 강령하십니까. 오늘은 요르단에 대한 얘기를 해보겠습니다. 물론 이게 전부 다 가자 지구와 관련된 거긴 한데 미국과 요르단의 관계에 대해서 좀 더 반영해보는 영상이 되겠습니다. 트럼프 대통령 계속 이집트, 요르단, 아랍 국가 등의 뭔가 이 팔레스타인 주민들을 그들의 나라로 이주시키고 가자 지구를 재건할 수 있도록 뭔가 강력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때 요르단은 어떻게 반응하고 있는지 국왕의 의견 중심으로 살펴볼 것 같습니다. 기사 내용을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른쪽 밑에 있는 게 요르단 국기입니다. 조금의 비율은 다르지만요. 저기서 하얀 별만 빼면은 팔레스타인 깃발과 동일한 모습이 되겠습니다. 요르단 국왕 최근에 백악관에 가서 트럼프 대통령의 초청을 받고 회동을 했다고 하죠. 트럼프 대통령이 어떤 제안을 했냐? 가자 지구에 있는 팔레스타인 주민들 많잖아요. 200만 정도 되는데 그 중에 상당한 인구들을 요르단으로 배치를 시켜달라. 요르단이 즉 팔레스타인 난민의 대다수, 상당히 많은 인구를 받아달라 이렇게 트럼프 대통령이 얘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요르단 국왕은 제안을 거절했다. 이렇게 얘기가 오가고 있죠. 단 이렇게 되는 것들은 좀 동의했답니다. 당장 뭔가 좀 치료가 필요한 아픈 가자 지구 어린이 2,000명 수용하는 거는 괜찮은 의견인 것 같다. 이렇게 얘기를 했다는 거죠. 제가 이 영상을 좀 본 적이 있는데요. 이런 내용들이 오갔습니다. 네. 추가적인 인터뷰도 많이 했는데 그런 것들은 여기서 좀 관련된 내용이 아닌 것 같아서 있긴 한데 여기에 초점을 좀 달리하고 그건 기회가 되면 나중에 또 다뤄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핵심 키워드는 이거다. 언급을 좀 하고요. 그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은 요르단과 이집트에 대규모의 돈을 기부했다. 뭐 자금이겠죠. 그런 걸 기부했는데 우리 소래 관계가 위협이 될 필요가 없다. 이러한 그 회동과 트럼프의 제안을 통해서 말이죠. 그런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미국과 요르단은 그 이상의 존재이다. 뭐 트럼프 대통령의 제안으로 인해서 뭔가 소원해질 사이는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네, 미국과 요르단은 과연 어떤 관계이기에 이런 얘기를 할까요? 좀 눈치가 좀 있으신 없더라도 좀 파악이 될 수 있는 관계입니다. 네, 어떤 법률 전문가는 가자에서 팔레스타인 사람을 추방한다는 것은 국제법으로 위반이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요. 제가 이 국제법을 좀 더 공부해 봐야 알겠지만은 이게 어떤 거에 근거한 건지 좀 봐야 되겠습니다. 일단은 뭐 그렇게 얘기하는 사람들이 있다. 근데 뭐 조금만 생각해 봐도 이렇게 추론할 법은 하겠죠. 네, 좀 더 정확한 내용은 또 기회 되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그렇게 말을 하는 사람들이 많다는 거죠. 그다음 유엔은 인종 청소다 라고 경고하고 있는 얘기까지 제노사이드다. 어떤 특정 인종과 무슨 민족을 향해서 뭔가 학살을 한다든지 뭔가 적대적인 행위를 하는 그런 것들을 인종 청소, 그러니까 제노사이드라는 말을 쓰긴 하는데 여기에 그 유엔이 그 말을 쓰고 있죠. 유엔의 주장은 그러하고 상당히 많은 아랍 국가들, 뭐 팔레스타인 사람들, 네, 그러한 사람들도 역시 이런 입장을 같이 밝히고 있는 입장입니다. 네, 요르단은 이미 팔레스타인 난민이 좀 많은 상황이거든요. 이것에 대해서 좀 더 코멘트를 붙여보도록 하겠습니다. 기사 내용을 대상으로 해서요. 계속 말씀드리지만은 DB의 도이체 벨레거든요. 독일의 소리라는 그런 언론인데 여기에 있는 것을 영어로 된 거를 한국어로 번역 요약했습니다. 라이안 카툴리스라는 사람이 수석 연구원인 것 같은데 요르단 국왕은 미국에 대해 도움을 줄 의지가 있고 미국에 대한 안보 파트너로서의 신뢰성을 보여주는 신호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일단 뭐 가자지구 어린 2,000명을 수용할 생각이 있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거든요. 그리고 가자지구 재건과 가자지구의 그 인구들을 이제 주변 국가로 보내는 거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것들은 이집트하고도 상의를 해봐야 되고 후에 결정하면 안 되겠냐 이런 뉘앙스를 얘기했던 것 같은데 네, 이런 것에 대한 분석인 것 같습니다. 엘빈 반빈 저도 처음 들어보는 사람들인데요. 네, 네덜란드 소재 연구원인 것 같습니다. 네, 공감하고 있다 표현하고 있고요. 제가 볼 땐 여기가 지금 핵심적인 입장인 것 같습니다. 역사적, 실존적 이유로 더 많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요르단에 들어가는 것을 수용하는 것은 어렵다. 말하고 있는 거죠.
네, 요르단도 사실 많은 인구가 팔레스타인 출신들이 많거든요. 하지만 역사적으로 팔레스타인 사람한테 뒤인 적이 있는 그런 정권입니다. 요르단이요. 뭐 석유 문제라든지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점거하고 있었던, 그러니까 그 당시에 뭐 팔레스타인 자치정부가 없을 때긴 한데, 그때 그 요르단의 경제적인 중심지 이런 데 점거를 해서 요르단 쪽하고 좀 갈등이 있었던 역사도 있고요. 그런 식으로 등등의 이유가 있고, 실존적으로도 이미 지금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지금 요르단에 많이 들어가 있는데 더 들어가면은 더 문제가 되지 않을까, 이런 등등 얘기를 좀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리 나쁜 미국 아이디어라 해도 단호히 거부할 수는 없다라고 되는데, 가장 중요한 원인은 일단 경제적인 것 같습니다. 지원을 진짜 많이 하거든요. 요르단 경제의 상당한 그 파트가요, 미국의 원조로 돌아간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네, 그런 것까지 봐야 되겠습니다. 요르단 국왕의 입장에서는 어, 지리적인 그리고 역사적인 이유로, 실존적 이유로 팔레스타인 출신들이 많이 살아요, 요르단에. 네, 그래서 이 요르단 국왕은 그들의 의견을 무시할 수가 없을 거긴 합니다. 하지만 더 많은 난민을 받기에도 뭔가 부담이 클 수 있죠. 예, 난민촌이 더 커져야 된다는 그런 점도 있을 것이고, 좀 더 많은 도시에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들어와야 된다는 점도 있을 것이고, 예, 그런 어려운 점이 있을 겁니다. 하지만 미국이 지원을 많이 해왔죠. 그 자금 지원 같은 것도 많이 해왔고, 그렇다 보니까 뭔가 미국의 의견을 단호히 거부하기 어렵다. 해담을 좀 영상을 보시면 알겠지만요. 아, 안 된다, 안 된다. 물러가라. 이렇게 표현할 수는 없었고요. 뭔가 생각을 해봐야 되고, 이집트와 또 의견을 조율해봐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했고, 플러스해서 가자 지구 어린이 2,000명에 대한 그 수용은 아주 괜찮은 생각이다. 이렇게 얘기를 했던 거거든요. 그래서 그 맥락에서 트럼프 대통령은 나 정말 아름다운 생각이다. 이런 맥락으로 이어갔던 그런 대화가 있었습니다. 유엔이 말하기론 이미 요르단은 이미 200만 명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하고 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고, 좀 더 다른 자료를 보시면요, 인구 1,100만 명 중에 절반 정도는 팔레스타인 출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이게 맞다면 상당히 많은 비중의 인구 비율이 팔레스타인이다. 뭐 좀 더 과장해서 요르단은 사실상 팔레스타인으로 구성된 나라다라고 봐도 좀 약간 과장 붙여서 그렇게 볼 수도 있을 것 같은 입지입니다. 요르단 국왕 등 요르단 정부 자체는 두 국가 입법을 지향한다고 해요. 현재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 합친 땅을 봤을 때 이 영역에서는 뭐 한 나라만 그 차지하는 게 아니고, 팔레스타인도 국가를 만들어서 팔레스타인, 이스라엘 이렇게 좀 같이 병치해야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는 것 같고요. 하지만 팔레스타인 사람들을 요르단이 소용하는 순간, 뭐 다른 나라들이 소용하는 순간, 그 즉시 그 빈 지역은 이스라엘, 뭐 미국 이런 나라들이 들어가게 될 것이고, 두 국가 해법은 종결될 것이다라고 뭔가 입장을 밝히고 있는 그런 입장이 되겠습니다. 2월 말에 이집트가 중심이 돼서 긴급 아랍 정상회담이 있을 거라 하는데요. 이때 그런 얘기들이 많이 오갈 것 같습니다. 가자지구 문제, 그렇죠. 네, 6월 27일 예정되어 있습니다. 아랍 정상회담을 주관하는 곳은 아랍연맹입니다. 아랍리그고요. 그 의장국, 그러니까 이것을 주관하는 나라는 이집트입니다. 그 수도가 카이로에 있고요. 아랍연맹 본부가 카이로에 있습니다. 지금 이렇게 별표 표시된 거는 제가 직접 조사하고 알고 있던 것들을 덧붙여서 말씀드리는 것입니다. 카이로 외무부에서 말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집트 외무부인 거죠.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국에 남을 수 있도록 가자 재건을 비전을 제시한다. 가자 재건이 필요한데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고스란히 남을 수 있는 전제 하에 찾아보도록 하는 그런 얘기를 하는 거고요. 사우디 역시 같은 아랍 국가로서 비슷한 맥락으로 이해하고 있습니다. 팔레스타인 사람들이 강제적으로 쫓아나게 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우디로서도 역시 같은 입장에서 얘기할 법한 그런 나라죠. 이것도 제가 찾아봐서 새로 붙인 건데요. 시리아 대표, 새 시리아 정부 대표인 샤라 참여받았답니다. 초대받았대요. 뭔가 이 말은 뭐냐? 정상회담이지 않습니까? 시리아 정부가 새로 세워졌고 이게 아랍 세계에서도 받아들여졌다는 것을 같이 의미하기도 합니다. 그 대표를 샤라,
그래서 ATTS의 반군 세력이 인정받게 됐다. 이렇게도 같이 볼 수 있는 거죠. 자, 이건 말씀드렸습니다. 자, 그러면 요르단이 왜 미국에게 뭔가 쉽게 뭔가 거절하기 어려울 수 있는 조건인지 한번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은 원조가 가장 큰 원인이 되겠습니다. 77년부터 24년까지 아주 큰 규모의 US, 즉 미국이 뭐 다른 기관을 통해서 원조도 했겠지만요. 이것은 US, 그러니까 미국이 직접 원조를 했던 그런 영역이 되겠습니다. 보시면 이게 지금 B지 않습니까? 이건 밀리언이죠. 밀리언 100만입니다. 그리고 B는 10조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지금 뭐 말 다 했죠? 이게 지금 원이 아니고 당연히 달러 단위겠습니다. 진짜 큰 단위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갈수록 늘어났던 구조이기도 하고 뭐 중간에 반짝 늘어났다가 줄어든 것도 있긴 해요. 지금 이게 부시 정권 때 그런 거긴 한데 그 당시 중동 정세가 매우 지금도 불안하지만 옛날에도 뭐 이라크 전쟁이든지 뭐 알카에다라든지 여러 가지 요인으로 인해 가지고 불안정했었지 않습니까? 거기에 뭐 요르단이 국경이 접해 있으니까 좀 더 지원해 주는 게 아닌가 반짝으로 그런 막연한 생각이 들긴 드는데 일단 다시 줄어들었고요. 전반적으로는 늘어나는 추세입니다. 특히 트럼프 행정부 1기 때도 역시 늘어나고 있던 추세였고요. 트럼프 행정부 때 부시 행정부 빼면은 가장 최고 수치였고요. 2020년대 정점을 찍었죠. 그랬다가 바이든 정부 들어서면서 좀 떨어졌고 뭐 다시 늘어나지 않을까. 지금 트럼프 행정부 2기가 됐으니까요. 그렇게 한번 생각을 해보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상당히 많은 액수를요. 지금 요르단이 막연하게 말았지만은 정말 원조 많이 받는구나. 이렇게 좀 볼 수 있는 거죠.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지금 요르단이 좀 난처할 겁니다. 일단 팔레스타인 난민을 대거 뭐 1000명도 아니고 10,000명도 아니고 뭐 몇 백만 명 규모의 몇십만 규모의 팔레스타인 난민을 수용해 달라고 미국이 요청을 하고 있는데 쉽지 않을 것 같아요. 그렇죠? 하지만 죄송합니다. 빌리언이 10조가 아니고 죄송합니다. 10억이에요. 예, 제가 말을 잘못했네요. 10억인 것 좀 수정하겠습니다. 자, 아무튼 간에 그렇긴 한데 그래도 또 원조는 많이 받고 있으니까 뭔가 입장 표명하기가 좀 난처할 수 있는 거죠. 네, 그러한 요르단의 정치 경제적 입지를 볼 필요가 있다까지 언급을 해드렸습니다. 네, 아주 간단하게 소개해드렸습니다. 이해하기 쉽고 또 다른 군더더기 설명이 필요 없는 그런 얘기를 하게 되었습니다. 가장 중요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자, 여러분 생각 어떠십니까? 좀 더 첨언하거나 뭐 수정해서 말씀드려야 될 게 있으면은 댓글 달아주시고요. 좀 더 여러분 다른 의견 있으면 또 얘기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이 의견이라는 게 팩트라는 게 더 입체적으로 뭐 하실 필요도 있거든요. 혹시 그런 것들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면 댓글 달아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끝까지 시청 감사드리고요. 계속해서 가자지구의 정세를 파악할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주민수였고요. 아디오스.